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5쪽에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로드맵 추진 사업이 있는데 제5기 연차별 시행 계획에서 2월달 전반기 업무 보고에서 세부 사업 하나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좀 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그 세부 사업이 39개였는데 이번 후반기에는 40개 세부 사업을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혹시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늘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확인해서 좀 이따 네네,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공솔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좀 행감 때도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조금 미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했었으면 조금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갈등이 충분히 예상이 됐어서 갈등을 좀 중재할 수 있는 갈등 전문가도 건립추진위원회에 좀 있었으면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뭐 일반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것을 더 얘기를 하고 또 갈등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좀 그 기능을 많이 담당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나와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또 다른 데 역할을 대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라도 뭐 이런 사안이 또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비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 조사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계획이나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배치하겠다 그 규모에 맞춰서 배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좀 축소가 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과 이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규모를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장사시설 수급 용역에 따르면 한 6만 평에서 7만 평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규모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고가 나간 부분도 6만 평 정도 규모로 이제 나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보니 이제 산림 지역도 있고 그리고 농림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훼손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규모가 한 16,000평 정도로 이제 지금 좀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압 지시서를 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그 16,000평에 맞는 이제 뭐 장사시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화장시설이나 장례식장 그리고 낙골 땅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압 지시서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기본 용역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주변 지역 분들이나 그리고 유치 지역 분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해서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산과 안성을 포함한 광역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오산과 안성이 참여를 하게 되면 분담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지금 당장 분담금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미 여기에서 이제 실무체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국비 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거기에서 산정이 됐을 때 이제 분담금은 거기 실무협의체에서 이제 제대로 논의가 돼서 분담금은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담금의 규모나 액수는 그렇다 치고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비의 일부는 당연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어떤 부분에 분담금이 들어가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건축물을 짓다 보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분담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무협의체 구성이 되면 제대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민사업비를 공고할 때 말씀해 주신 게 200억 규모잖아요. 좀 사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비용인 것 같고 그 현실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건축비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건축비만 해당이 되고 건축비도 다 100%가 아니라서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서도 이제 이건 좀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그 건축비 자체가 100%든 아니면 이제 단가를 좀 기준을 좀 높이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현실화가 될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그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마련 사업에서 그 AI 노인 말벗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미만이었다가 올해는 사실은 140명 정도로 이제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에 대한 안보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AI도 도입을 하고 어쨌든 응급 구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같이 겸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은 방향인지 AI도 사실은 지금은 조금은 어르신들이 받기 싫어하시고 이제 AI 어쨌든 간에 좀 기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제대로 또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업도 조금은 구체화돼서 다른 부분도 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해서 대상자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 그 단말기하고 내가 어떤 뭐 명령어, 지시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그냥 이런 형태인 거죠. 안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AI가 전화했을 때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뭐 안녕하십니까 뭐 괜찮으십니까 어제 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멘트를 하면 이제 대답이 오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안전하다는 개념에서 이제 보는 부분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 체계 구축 사업에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외국인한테도 발송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한국어로 보내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한국어로 이제 그 기관들에 보내면 그 기관에서 그 외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장애인분들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에 어떤 침수 피해가 예상이 돼서 대피를 하는 그런 문자를 발송을 해요. 그럼 시에서 재난안전 문자를 보낼 거잖아요. 한국어로. 그럼 그분들은 한국어로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곳에 있는 외국인 주민은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외국인 공동체를 지금 그 참여하고 이 소통 그 채널에 그 외국인 복지센터, 가족센터, 국제교류재단, 그다음 평택대 다문화교육원, 평택대 국제교류원, 그리고 이제 고려인 협회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재난 문자는 사실은 현재 이게 이제 이걸 시작한 게 올해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난번 비가 많이 왔어도 이제 저희 시는 잘 넘어간 상황이라서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예. 즉각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여러 부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주민이 5년간 35%가 증가했다고 하고 추후에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우리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 사업에서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 수는 69명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아마 국도비 부분이 좀 감액된 것 같은데 혹시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동안 그 결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인원하고 이제 매달 그 입퇴소와 이런 현황 때문에 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30쪽에 문화예술 도슨트 과정에서 26명이 수료를 했죠. 네, 그리고 했습니다. 평택 역사 이야기꾼 과정도 20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수료자분들이 현장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매칭을 좀 해주시는 것도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세비초등학교 3학년 학급에 대해서 이학군 양성자분들이 3학년 학급에 가서 역사를 1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강사비도 좀 지원이 되고? 예, 일부 예.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수료한 후에 심화 단계라든지 또 다른 강사 양성 과정이 그 상위의 과정이 좀 있나요, 혹시? 현재는 이게 이야기꾼 강사 양성 과정은 처음 시작하는 올해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사 풀을 좀 확보를 해서 3학년 아이들한테 역사 얘기를 가르치는 그 풀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인물편, 다 내년에는 지역 문화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대할 방안은 있고요. 심화 과정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센터가 그래도 신규 사업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그 초중고 느린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함께 자람 성장학교를 운영하셨고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를 위한 진로 특강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네. 이 사업 다 그 도비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도비 공모 사업을 네, 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1,8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이라서 좀 늘릴 방안에 있습니다. 그럼 도비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거죠? 네, 신청. 예. 26년도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역량 강화 교육에서 안드라고지 학교
어떤 건지, 그리고 재미나는 재능 나눔 학교 운영 신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드라고지 학교는 그 성인학습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이 정기교육이나 이런 각종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강사분들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올해 안드라고지 학교라는 명문 하에 강사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재미나는 재능 나눔 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비예산 예산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사분들 배우신 분들 중에 강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데가 없잖아요. 이분들 강사분들을 모집을 해서 뭐 재료비 받고 무료로 강의를 할 수 있게 기회도 주고 또 그 받는 시민분들은 무료로 재료비만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좌를 올해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 재미나는 재능 나눔 학교 운영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호응도 좋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짜임새 있게 계속 네네.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뭐 비예산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뭐 정기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 특구 운영 사업과 경기도 평택시 평생학습 포럼 공동 개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평생학습으로 풀어보자 하는 사업이고요. 3천만 원 도비 100%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분들을 지역의 문제가 평택 지역 문제가 하나 뭐냐면 청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팔 수 있는 분들을 강의를 해서 이분들은 판매를 하는 거죠. 청년 농부들이 농산물을 제공하고 팔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기회특구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 문제가 기후위기 이런 분들이라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강사 양성을 해서 이 강사분들이 지역의 뭐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한 게 기회특구 사업이고요. 다음은 평생학습 포럼은 이것도 도비 100% 공모해서 5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제목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8월 21일 날 포럼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달의 도서관은 그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중 도서관도 혹시 그 안중 도서관 안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이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나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는 마음 튼튼 그 그림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가 노인들과 요양원에 그림책 활동가들을 보내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고요. 지산 초록도서관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군 부대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생학습센터하고 배달의 도서관, 안중 도서관은 안녕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그래서 평생학센터는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배달의 도서관과 안중 도서관도 이제 우리가 중앙도서관도 건립이 되고 하면 그 명칭을 계속 그대로 써야 되는지 저희가 뭐 도서관의 명칭을 그냥 인용해서 어떤 뭐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조금은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서관장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고민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도서관 정책과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정책을 위주로 하는 부서에 걸맞는 부서명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도서관이라는 곳을 뭐 안중도서관, 배달의 도서관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제 명칭에 대한 또 애정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한 부서명과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명의 어떤 그 일치성,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시설명과 부서명이 뭐 또 꼭 같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고민들 충분히 이제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시설이 늘어나면서 더 충분히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께도 여쭙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생 소비 쿠폰 우리 12가 5%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74억, 75억. 예. 이게 그 지금 뭐 계획에 의하면 2025년 9월 중 이외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재원 조달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0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요. 네. 지역 안정화 기금을 아마 일단은 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500억을 담지만 그거에 따른 이자도 아마 담을 것 같습니다. 1,500억이 일단 지원이 아직 덜 내려왔어요? 국비도? 네, 1차분만 지금 1차분? 내려와서요.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1차분만 내려와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차분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안 내렸습니다. 아직이요. 그러니까 12 그 오롯이 75억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기금에서 그냥 빼서 쓸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 따로 담기가- 확보를 못 하고. 네, 그렇게 예산팀이랑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곳간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률도 굉장히 저희 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 내에서 한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이 특히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본인들 업무 외적으로 이걸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격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인장애인과가 분과가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 뭐 장애인복지과로. 네. 근데 지금 기구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 시절에는 노인정책팀, 노인복지팀 이 두 개 팀이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 그러면 이게 분과가 되면 그 팀은 두 개 팀으로 그냥 운영이 됩니까?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한 개 팀씩 늘어나서요. 이제 예. 노인 쪽은 시설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네. 시설팀이 신설이 됐고요. 시설팀이. 그다음에 장애인 쪽은 정책팀이 좀 없어서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정책팀이 이제 하나 신설이 늘고. 돼서 세 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지금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팀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팀이 더 많은 데도 많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제 지금 분과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뭐 통합통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팀이 좀 더 늘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출발을 이렇게 해도 또 팀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선이 좀 있겠네요. 일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분과를 잘 해서 팀도 이제 늘리고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갈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서관이 이제 교육국으로 이제 전출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도서관하고 이제 평생학습센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도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신규로 하는 뭐 챗 GPT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같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호응도가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가시고서 많이 더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복지국 그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 정도 됩니까? 상반기? 예. 아마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기간상으로 봤을 때 50%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서관을 좀 보면 도서관도 정말 그 예산 확보도 많이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번 행감 때도 뭐 잠시 언급을 좀 드렸는데 프로그램 수도 많고 일반 시민분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장소 수를 보면 지금 현재 128만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자료에도 보면 증가 자료 수에 비해서 폐기 자료 수가 오히려 더 많은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극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뭐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장소도 뭐 구입 예산도 뭐 엄청나게 많아서 많이 늘기는 하겠지만 지금 자료 구입 예산이 2024년도에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경기도 내에서도 그냥 액면으로 따져도 14번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은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어렵더라도 또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필요성을 소명해서 잘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재적이 많은 부분은 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필요하지 않은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수 확충은 신규 도서들 구입과 그리고 신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도서관 건립이 되는 만큼 그 운영비가 따라줘야 그 시민들 서비스가 원활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도 도서 구입비라든가 도서 운영비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라든가 저희 이용률은 상위인데 예산이라든가 시설은 중하위권입니다. 그 격차를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직원들이 뭐 비예산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또 재능 기부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도 필요하게 의원님들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도서 구입을 하는 것은 다 예산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요? 예산으로 하고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기증 네, 받습니까? 예.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증이? 기증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만 전체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이 다 비치가 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이제 장서로 비치될 수 있는 것들은 기관에서 오는 이제 신규 도서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제 기증해 주시는 것들은 등록하기에는 거의 이제 따져 보면 10,000권 중에 몇백 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 그게 네. 새 자료가 아니고 이제 혼자료도 노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복본을 이제 많이 비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입한 도서들은 또 양호하더라도 비치를 못하고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 등의 재기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열악한 도서관 환경, 뭐 장서수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뭐 읍소를 좀 더 해서 어떤 기업체라든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네. 좀 뭐 기증, 뭐 예. 기부 뭐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특수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도서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그런 장애인 특수자료 같은 것도 우리 평택시 위상에 맞게끔 뭐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교육국으로 잘 가시고요. 아무튼 네. 귀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이걸로 이제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그 여성 보육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 보육과 네. 그 다문화 그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문화 학생 수가 네, 폭발적으로 저기 늘고 있는 고려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포스- 다문화 전체. 전체적으로 예. 네, 외국인 주민이 5년 새 35%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동도 학생도 늘어난 다 걸로. 네, 자연스럽게 그 네, 그런 걸로 알고 통계 자료 보면 2020년도 기준해서 2024년도까지 그 우리 평택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다문화 수가 1,922명에서 2024년도에 3,334명으로 73.5%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그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보육과에 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7억 4천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 걸맞는 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 학생 또 다문화 그 뭐 전체 인구에 대비한 어떤 별도의 좀 대책이 좀 뭐 어떻게 강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또 대책이 다들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그 외국인 아동 그 보육료도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보장 협의가 아직 안 돼서 15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순차적으로는 늘려야 되고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좀 예산이 적어서 저기 외국어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그 다문화의 가정, 다문화 인구가 이제 늘면서 지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동반해서 같이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다문화인들께서 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없죠. 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말은 대화는 좀 통하는 분들이 오시기는 하더라고요. 안 통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대비해서 예. 그 어떤 그 많지는 않겠지만 그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서비스 지원 인력도 특정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자를 좀 지정을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그 기본 계획 연차별 추진 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좀 초기 적응을 하고 또 생활하고 이제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이제 살아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 협력 체계 강화까지 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 그런 계획 하에 좀씩 더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그 복지재단이 이제 시에서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이 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위원님들도 복지재단을 방문을 했을 때 관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관장하고 있는 그 복지타운 자체가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복지재단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그 복지재단에서 횡성복지타운하고 북부복지타운은 이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남부복지타운하고 서부복지타운은 이제 그 민간 법인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방향성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공공에서 한 절반 정도 하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서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자극이 돼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는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해서 뭐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민간 쪽으로 더 이거를 이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하든 공공에서 하든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이렇게 반쪽 운영을 하는 게, 반쪽을 관리하고 반쪽만을 통계도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성복지타운, 북부복지타운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주더라도 4개 횡성, 북부, 남부, 서부 타운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해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민간이 지금 2개를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횡성이나 북부 복지타운도 위탁을 주든지,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4개를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 혼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방향은 이제 복지재단이 이 4개의 복지타운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복지재단에다가 늘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모든 복지시설을 위한 복지재단이고 평택시의 그렇죠. 모든 시민을 위한 그걸 말씀드리는 복지재단이다라는 거예요. 거를 늘 단순히 이렇게 네. 위탁 업무 대행만 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 시설들이. 그거를 총 관장,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복지재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명심하고 재단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잘 해서, 상의해서 예. 한번 복지재단에 대한 그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직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